네, 제 이름은 배용란입니다. 아라 소셜 마케팅 연구소 대표로 있고요. 현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외래 교수로 SNS 마케팅 실무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2009 학번이고요. 제가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는 온라인 창업학과였어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프린터 렌탈 사업 시작을 했는데 온라인 쪽에 좀 진출을 하고 싶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11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년째. 네. 그러면 엄청 많이 성장을 처음 하고 지금 하고 또 비교를 하신다면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가족 기업으로서 제 남편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큰아들이 이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0년이 넘었지만 다른 이렇게 성공한 사업체들처럼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사실은 그 사업체를 키우기보다는 교육에 투자해서 앞으로 미래에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저하고 저희 아들하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경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고요. 저희 큰아들은 프린터 렌탈 사업 따로 운영을 하면서 홍익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어떤 전공이세요? 디자인, 아니, 미디어 전공인데요. 정확한 과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미디어죠. 네. 네네. 네. 그럼 처음에 그 프린터 렌탈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배우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창업 그 스쿨이 있었는데 거기에 3일 과정을 다니게 되었어요. 창업 스쿨에서 여러 개의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 아이템 책자에 그 프린터 잉크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이제 확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정말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주일이 오는 것도 휴일이 오는 것도 싫었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이렇게 차를 끌고 다니면서 고객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전 너무 할 때 힘들다고 그랬을 줄 알았어요.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네네. 이게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내 아이템을 정말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점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랐을까요, 교수님?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사업하기 전에 웅진 코웨이 정수기 관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업하고 이 업하고 약간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참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고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았던 게 그 정수기 관리하는 거는 회사 50, 나 50 이렇게 프로테이지 마진을 갖는다고 하면 이거는 전부 다 내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너무 재미가 있었고 또 시작하기 전부터 막 일거리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려운 점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오픈도 못하고 진짜 며칠 뭐 일주일 이렇게 그냥 계속 그 가맹점만 등록해 놓고 못한 상태였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행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저는 정말 시작할 때부터 그 주위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 또 저의 지금까지 그런 멘토 두 분도 또 만날 수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게 좀 이렇게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11년 네. 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도 재밌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면서 이 일은 벌써 제 실력이 많이 좀 퇴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린사이버대학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제가 이제 학사가 없기 때문에 학사 학위만 받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 꿈이 60 전에 학사모를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학사 학위를 받고 보니까 석사가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집안이 좀 어려운 이제 환경이 닥쳤는데 석사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난 석사를 갈 거야. 난 대학원에 들어갈 거야. 그럼 왠지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난 대학원에 들어갈 거야. 그거를 막 이제 그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이제 석사만 하면 끝이야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시장에 들어가서 컨설팅도 하고 강의도 하다 보니까 박사는 해야 되겠다. 왜냐면 동기들이 다 박사를 하면서 활동을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박사 과정까지 오게 됐습니다. 와, 정말 이 얘기하면서 교수님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정말요? 네, 너무 생기발랄하게. 네, 진짜 좋았던 게 표정에서 느껴지는. 네네. 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다시 또 우리 학교로 네. 돌아가면 그때는 이제 과 이름이 다르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과목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됐다라거나 아니면 좋았던 그런 과목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긴 시간 동안 결혼하고 아이 낳고 육아를 하고 하면서 몇 년 만에 학교를 가신 거죠? 글쎄요, 한 20 몇 년 되겠죠. 네, 40대 후반이었으니까요. 이제 그 긴 기간 동안 공부를 안 하다가 막상 이제 학교를 들어가니까 이 영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너무 주옥 같은 과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듣는 게. 너무 행복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황윤정 교수님의 1인 기업가인가요? 그 과목이 굉장히 좋았고, 또 예전에 이영석 교수님이라고 주임 교수님 계셨는데, 그 교수님의 사장론이란 강의도 되게 좋았어요. 그거는 내가 지금 사장을 하면서 나하고 접목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과목이어갖고 굉장히 좋았고, 또 지금도 굉장히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수지침 과목이 있어요. 이강희 교수님이라고 지금 이제 캐나다 이민 가셨는데, 아직도 이제 연락을 하고 이렇게 돈독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교수님의 수지침 과목도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그 세 과목이 지금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정말 제가 학교 다시 간 기분이에요. 너무 생생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근데 교수님하고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까지. 근데 우리 전공 과목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교양 과목 네네. 네. 근데 교양 과목 교수님하고도 그렇게 친하게 되신 계기가 어떤 계기였나요? 그 계기는 저희 이제 제가 학교에 이제 과대표도 했었고, 제가 이제 2회 입학생인데요. 과대표를 1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임원을 했었어요. 학교 총학 임원을 하면서 홍보부장을 맡았는데, 그 홍보부장을 하면서 회장하고 홍보부장하고 부회장하고 그 무슨 관리부장인가, 그 4명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부회장 하시는 그분이 이제 예전에 경찰이었는데, 그 교수님하고 형님 동생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그 산학회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회장 하는데 그 산학회 그 교수님이 초대돼서 오셨어요. 그 부회장이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친하게 되었고, 제가 그 수업을 듣는데 너무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정말 시험을 너무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저 시험이 너무 어려운데 저는 꼭 대학원에 가고 싶거든요. 이렇게 하고 메일을 보냈는데, 그래서 그냥 저쪽한테 A뿔이 나온 거예요. 점수가 A뿔이 나온 거예요. 이 얘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조심스러운데, 아니 그 교수님 답변이 또 네. 선생님만 못 보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상대 평가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제가 다경이 제 호인데요. 그 호도 지어주셨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상담심리학 교수님이시면서 또 이제 수지침도 하시고 성명학, 우리나라 대한성명학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제 다경이라는 호를 쓰면 굉장히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래갖고 호를 지어주셔서 지금까지 제 아호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되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이제 창업학과 2기였는데요. 과가 정말 작았어요. 인원이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협조가 안 돼서 MT 갔을 때도 뭐 5명 이렇게밖에 안 가서 경영학과에 묻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5명이 가면서 그 5분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그 다음에 갈 때는 더 친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원우님이 아니죠. 학우님들이 돈독하게 지낼 수 있었던 계기가 그 MT에서 굉장히 친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MT의 추억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습니다. 지금도 다 연락하시고 그러죠? 그럼요. 네, 네. 당연히 하고 있죠. 네. 네. 제가 그 처음 입학하기 전에 네. 검색을 막 해봤을 때 네. 우리 교수님 글을 많이 봤었어요. 아, 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썼던 뭔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신 건지 어떤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주어지셨는지. 그렇게 뭐 어떤 의무적인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학교에서 뭐 어떤 걸 해라 뭐 이런 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서 그렇게 했고, 어차피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했었기 때문에 글을 계속 썼어요. 쓰면서 블로그에 이제 그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생활, 학창 생활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공유들이 네. 마음을 움직이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걸 너무 진솔하게 또 네. 굉장히 궁금하게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제 마음도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블로그 온라인 마케팅에 같이 접목시키지 않으셨죠? 처음에는, 네. 그 사업을 시작하고 언제부터 몇 년 후 정도에 이렇게 접목을 시켰어요? 그 제가 처음에 2009학년도에 학교 들어갔을 때는 그 블로그가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어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블로그 강의를 하셨는데, 블로그로 돈 벌기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그 강의를 듣는데 정말 그때는 그 자체가 신기했어요. 신비한 경험이었는데 2011년도에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거를 알고서 사실 돈을 좀 많이 들여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1시간, 아니, 2시간 교육이었는데 제가 30분을 지각해서 1시간 반을 33만 원을 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블로그 활성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돈이었는데 과감하게 투자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가르쳐 준 거는 뭐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 사실 거기서 내가 한 거는 그 사람들과의 그런 협업하고 글을 매일매일 쓴다는 거. 66일간 습관이 내 습관을 만든다. 66일간 뭔가를 하면 그게 내 습관으로 된다. 이래가지고 66일간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블로그 마케팅을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마침 그때 다리 골절이 됐어요. 블로그 배우고 나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술하고 매일매일 눈 뜨면 병원에 앉아서 그거 쓰고 이렇게 하면서 66일 동안 했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고객이 계속 늘어나고 남편은 새로 제가 하는 업에 이제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처음 하는데 일도 어려운 데다가 고객은 자꾸 늘어나고 정말 힘들어서 그때 살이 빠진 게 아직까지도 안 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때 그런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 사업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블로그를 시작하고 거의 2달 만에 효과가 바로 난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2달 만에? 네, 2달도 안 돼서 바로바로 효과가 났죠. 그러면 네. 그때는 상위 노출이 조금 더 수월했었나요? 거의 제가 도배를 다 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블로그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우리 이제 프린터 업쪽도 컴퓨터하고 연관이긴 한데 이 분들이 마케팅 이런 거 거의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프린터 쪽은 거의 다 도배를 했으니까 주문이 엄청나게 왔죠. 그 당시에. 그때 고객이 아직도 저희 고객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비율이나 이런 걸로 따진다면 몇 배? 한 5배, 10배? 몇 배 정도 될까요? 그 온라인 마케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임대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었을 때요. 처음부터 임대를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관련 사업을 했었고 임대를 시작하고 한 20, 30대에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그 정체돼 있었는데 그때 탁 치고 넘어가면서 이제 100대까지 쭉 그냥 이렇게 이렇게 순리대로 쭉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기반을 잡은 게 아직까지도 마케팅을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기반이 네.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네. 앞으로 이 잉크 프린터 렌탈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전망이나 이제 이런 쪽은? 사실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시장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을 하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 저희 지금 업은 이제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 막바지에 있어요. 쇠퇴기 바로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미리 예견을 했고, 이제 다른 직업을 좀 찾고 싶어서, 아니면 다른 창업을 좀 찾고 싶기도 하고, 나이가 더 먹으면 사실 이 업을 그만두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나이가 더 먹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저는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도 컨설팅 시장에 새로 이렇게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걸 배우거든요, 그분들한테. 나는 정말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늦지 않았다는 걸 그분들 통해서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 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입학하고 이제 학창 시절 굉장히 이제 즐겁게 사업도 네. 하시면서 공부도 하시면서 이제 병행을 막 하셨잖아요. 네. 졸업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창업 컨설턴트가 되자였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다니고 졸업을 해도 컨설턴트 되기는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딜레마에 많이 빠졌고, 강의도 없고, 정말 이제 대학원을 석사를 졸업하고 1년 쉬는 동안에도 그렇다 하게 뭐 특별하게 제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중간에 서서 사업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쪽으로 나갈 수도 없고 딱 중간에 서서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사업으로 돌아갈 수가 없냐 하면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제가 그 일을 많이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력이 확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정말 몇 달만 안 해도 그 기술이 확 떨어지고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래처를 다닐 수도 없고 약간의 보조 형태, 그러니까 제가 대표자이긴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도 뒤도 사방이 굉장히 어두움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 준비하고 기다리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도 맡게 되고,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60시간 교육을 60시간을 저 혼자서 2달 반 동안 다 하는 걸 동시에 한 거예요. 그때는 지금까지 어려운 것보다 또 몇 배나 더 어려웠어요. 사실. 시간적으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런 힘든 시간이 지금 컨설팅을 하고 강의하고 이러면서 제가 실력을 쌓을 수 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한 그 에너지가 되고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도 되게 많이 하게 되시잖아요.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아, 컨설팅이요?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고? 네, 컨설팅을 제가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괜히 컨설팅을 해갖고 그 사람 사업을 더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컨설팅 업체에서는 사실 실전 창업 대상자를 되게 많이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원을 했는데 이제 제가 컨설턴트가 됐고 활동을 하면서 제가 했었던 그런 마케팅 그리고 제가 강의했었던 그런 SNS 전반적인 거를 도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젊은 사장님도 많이 모르세요. 생각보다 SNS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거의 많지 않거든요. 도움을 드리면 굉장히 신세계를 알았다고 좋아하시고 나름대로 저도 새로운 사장님들 만나면서 그 여러 그 사업체를 알게 되고 굉장히 재밌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창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꼭 쓰고 창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계획서는 나침판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업계획서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남이 안 되는 가게에 들어가서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1년도 안 돼서 문 닫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계획서를 쓰면 그 사업계획서대로 내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고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10년 넘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준비를 잘해서 창업을 해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성공 창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